네, 안녕하세요. 승리학원에서 불암고 1학년 내신을 맡고 있었던 토니라고 합니다. 지난 중간고사 문제를 좀 보면서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좀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하는지 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문항수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총 30문항이고요. 특이하게 서사평이 없습니다. 불암고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중간고사에는 듣기가 들어가면서 서답형이 없고요. 기말고사에는 듣기 지문이 없고 대신 서답형 문항이 좀 들어가는 그런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고사에는 3월 모의고사 그 듣기가 좀 8문항이 좀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서답형 문항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30문항 모두 선택형으로, 그래서 객관식으로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시험 범위로 좀 넘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좀 세 종류가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교과서 영어 능률기임 1, 2과가 들어가는데 요게 조금 특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라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한데, 중간고사에는 1과 3과 그리고 기말고사에는 2과 4과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항상 이렇게 봐 오시다가 요번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이례적으로 1, 2과가 순차적으로 좀 들어갔다는 점이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 기출문제를 좀 풀릴 때도 이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문제를 모두 모아서 해당하는 부분만 좀 따로 풀렸었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과서 1, 2과가 순차적으로 좀 들어갔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주목해 볼 만한 점이 부교재입니다.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써오시던 것들이 있어요. 이제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이제 최근까지는 맞수라는 교재를 좀 사용해 오셨는데, 이번부터는 전혀 사용해 보신 적이 없었던 사용한 적이 없었던 세듀 출판사죠. 세듀 출판사의 파워업 독해 유형편이라는 교재를 좀 비교적 생소한 교재를 사용하셨습니다. 다만 이게 교재 자체가 결코 쉬운 교재가 아니에요. 출판사 측, 그러니까 세듀 측에서도 이 교재의 대상을 고2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코 쉬운 교재가 아닌, 결코 쉬운 지문이 아닌 부교재 파워업 독해 유형편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태까지 써온 적이 없었던 그런 교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건 1, 2과의 1, 2과의 기출문제 정도가 아니었나, 교과서 기출문제 정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얼마나 들어가나 좀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이게 한 유닛당 예제문제 2문제와 이제 실제로 연습해보는 이그젠플이라고 부르죠. 그 문제가 5문제, 총 7문제, 그러니까 7지문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닛 1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들어가고요. 유닛 2 같은 경우에는 예제 문제, 전략 적용 문제라고 이제 이 교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제 문제를 제외한 5문항, 그리고 미니 모의고사 여기서 8문항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미니 모의고사는 이제 그 뒤에 이제 각 유닛이 끝나고 한 챕터 정도가 끝이 날 때 모의고사 한 회차씩을 이제 집어 넣어 주시는데, 거기에 총 8문제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니 모의고사는 빠지는 거 없이 모든 문항이 다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총 20지문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시험 범위는 사실, 그러니까 독해 시험 범위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래서 이런 지문이 들어가는 시험 범위 자체는 교과서 2과에 부교재에 들어있는 20지문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관건은 듣기가 들어간다는 거죠. 듣기가. 그래서 올해
고1 3월 모의고사에 듣기를 활용하셔서 이제 듣기 파일은 그대로 활용을 하시지만 문제를 조금 변형해가지고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물어보게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문제 출제 비율로 넘어가게 되면 교과서에서 7문항이 나오게 되었고 부교재가 아무래도 시험 범위가 많다 보니까 15문항 이렇게 좀 많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듣기 8문제. 그래서 이제 듣기를 먼저 8문제를 쭉 풀고 나서 나머지 교과서 그리고 부교재 순서로 이제 문항 배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다만 듣기 문항 자체가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듣기 문항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제 시험 특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듣기 문항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간 분배를 잘 해야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좀 풀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보기 자체가 또 영어로 선지 자체가 영어로 써 있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시험 끝나고 저한테 많이 얘기했던 게 시간이 모자라요 였어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제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면서 이제 듣기를 들으면서 이제 내가 풀 수 있는 문항을 풀어본다던가 혹은 이런 시간 분배, 시간 관리 연습이 잘 되어 있다면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대부분의 고1 친구들이 이런 점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험의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중간고사는 듣기가 들어가고 기말고사에는 또 서답형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간 관리를 좀 주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빈칸 문항을 제외하면 지문 변형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휘도 그대로 내셨고 어법도 거의 그대로 내셨고 다만 지문 자체가 어렵습니다. 지문 자체가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 내신 대비를 할 때 이제 주요 글을 보면서 주요 소재가 뭐고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 주제가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 논리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어느 부분에 주제가 함축되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학습하는 그런 꼼꼼한 부분이 필요가 되는 것 같아요. 지문 이제 아예 패러프레이징을 전부 다 하시거나 문장을 새로 쓰시거나 하는 경우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학습을 좀 꼼꼼히 해주셔야 시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의 고등학교의 특징들이죠. 이런 선택형 문제의 대부분을 모의고사 유형, 뭐 빈칸, 순서, 삽입, 어휘, 어법 뭐 요 정도로 출제를 좀 하시게 됩니다. 특히 빈칸이 패러프레이징,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맞지만 다른 방식으로 글을 써 놓으셨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동의어, 반의어 뭐 이런 다양한 폭넓은 어휘 학습이 좀 필요하게 될 것 같고요. 일단 복수형 정답 요구 및 보기의 어휘를 좀 어렵게 출제하는 등 까다롭게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배분 자체가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평상시에 조금 폭넓게 어휘라던가 독해를 좀 연습을 해야, 특히 어법 문제를 제가 주로 이따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굉장히 좀 까다롭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뒤로 넘어가서 듣기 문항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틀렸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3월 모의고사 듣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좀 변형해서 출제를 하셨죠. 그대로 내시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첫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시험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긴장이 되었을 거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뭐 기존의 3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듣기를 당연히 다 맞았겠지만 다 맞았었을지라도 사전에 미리 좀 듣고 내용을 미리 알아놓지 않으면 이게 또 사실 그 방송 상태라던가 그 아이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잘 들렸던 것도 잘 안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내용을 좀 잘 듣고 확인을 해서 같이 좀 들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저는 실제로 이제 수업 시간에도 한번 듣기도 했고요. 혹은 아이들 카톡으로 개별적으로 좀 보내주면서 뭐 집에 갈 때 들어라, 혹은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들어라,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 틈틈이 좀 듣기 파일을 들어보면서 스크립트의 내용을 좀 독해 공부하듯이, 이 정도의 내용이 좀 있었고 주요 표현이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해야지와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시간 분배였던 것 같아요. 뭐 듣기가 얼마나 어렵냐 뭐 이런 것보다는요. 어쨌든 이제 시간을 굉장히 잡아먹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편하게 좀 다가올 수 있게끔, 아이들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런 여건들을 좀 미리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어법 문제인데요. 이제 좀 특이한 점이 이제 특정 단어나 어떤 부분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보통의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어보고 싶은 어법 사항에, 예를 들면 지금 1번, 보기 1번의 포인트는 사실은 수일치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모의고사 문제라던가 이제 다른 학교의 문제들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기를 형성하는 반면에, 이제 불암고 같은 경우는 문장 전체에 밑줄을 치면서 이 문장 전체적으로 뭔가 잘 써져 있는가 정도를 좀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듣기와 더불어 이런 스타일의 문제로 하여금 아이들이 좀 초조해지게 만드는, 시계를 계속 확인하게 되면서 좀 초조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더 급해지면서 문제가 잘 안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주요 요인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평소에 문장 구조를 좀 총체적으로 보면서 전반적인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특정 어법 포인트만 내가 이거 알아, 이거 이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가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주어 동사를 찾아서 필요한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식의 전반적인 문장 구조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모든 문장을 전부 다 자세히 좀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꼼꼼함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다 따지다 보면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내가 이게 맞는 건가 하고 분명 다시 볼 거거든요. 맞게 풀었나 라고. 그래서 전반적인 시간 관리 자체가 좀 요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이 문제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문항은 26번인데요. 아까랑 비슷한 유형이죠. 다만 이제 옳은 문장의 개수를 아이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문항들이거든요. 모두 고르시오라던가 이제 개수를 세보세요. 1개, 2개, 3개, 4개, 5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문항인데요. 그래서 이제 개수를 골라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조금 더 이제 어렵게 다가오는 그런 문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고요. 모든 문법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 전체를 보기로 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뿐만 아니라 평소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도 조금 문장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끔 전반적인 심도 있는 문법 학습을 해야 이제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당황하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이렇게 불암고 문제를 가볍게 봤는데, 사실 이제 전반적인 인식 자체가 이제 불암고가 뭐 어렵지 않다, 뭐 내신을 따기 위해 간다 라고 아직까지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작년 혹은 좀 재작년 요쯤부터 문항이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나온 지 막 최근에 등장한 스타일이 아니라 항상 이런 식으로 불암고는 출제를 해왔었고요. 그리고 부교재 자체가,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데, 부교재 자체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꼼꼼한 그리고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그런 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코 만만한 학교가 아니니만큼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해야 하는 그런 학교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조금 방향성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기까지 브람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 같이 확인해 보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